결혼 3년 동안 추석마다 쓰레기장 옆 창고에서 잠을 자야 했던 사위가 있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에게 하인 취급을 받으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던 남자. 그런데 처형의 결혼식 피로연 한복판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그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객 200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벌어진 그날의 일은 처가 식구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좋아요로 저에게 격려를 보내주세요. 가을 햇살이 고요하게 내려앉은 9월의 어느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팰리스 예식장 앞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처가의 큰딸 김지영 씨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피로 연장 안쪽은 이미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둥근 테이블마다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처가의 둘째 사위인 민준혁 43세는 아내 서연 씨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단정한 감색 넥타이를 맨 그는 어디 하나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장모 박순자 씨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느라 피로 연장을 분주히 오가면서도 민준혁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장인 김태식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가 식구들에게 민준혁은 언제나 그런 존재였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민준혁은 처가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방을 배정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을의 짐처럼 취급당했고 손님들 짐을 나르고 부엌일을 도왔지만 돌아오는 건 박순자 씨의 냉담한 눈빛뿐이었습니다. 추석이면 특히 더 심했습니다. 처가 본체에는 사람이 넘쳐난다는 이유로 민준혁은 마당 끝 쓰레기 집화장 옆에 붙어있는 창고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거미줄이 쳐진 시멘트 바닥 위에 얇은 이불 한 장을 깔고 웅크린 채로 그렇게 3번의 추석을 보냈습니다. 처남 김동혁 씨는 그런 매형을 향해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자기 누나가 왜 저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며 함께 자리한 처남 친구들 앞에서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내 서연 씨는 그럴 때마다 눈을 피했습니다. 남편 편을 들기보다는 침묵으로 그 자리를 모면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민준혁은 그 모든 것을 말없이 견뎌왔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피로연이 무르익어 가던 오전 12시 30분 그랜드 팰리스 예식장 정문 앞으로 검은색 차량 3대가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앞뒤로 경호 차량이 따랐고 가운데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짧게 빗어 넘긴 은빛 머리카락에 단단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가까이서 그 얼굴을 알아본 예식장 직원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현직 검찰총장 이강민. 국내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강민 총장은 수행원 2명을 데리고 피로 연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피로 연장 가운데를 가로질러 단 한 사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 박순자 씨가 고개를 돌렸고 장인 김태식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피로 연장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강민 총장이 멈춰선 곳은 민준혁의 자리 바로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강민 총장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혁의 두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객 200명이 숨을 멈췄습니다. 민준혁은 놀란 기색을 애써 감추며 조용히 총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서연 씨는 그 장면을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모 박순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이강민 총장이 무릎을 꿇은 채로 처음 한 말은 놀랍도록 낮고 조용했습니다. 준혁 씨, 제가 이 자리에 직접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피로 연장 전체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장모 박순자 씨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혁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잔뜩 굳은 얼굴로 총장과 사위 사이에 끼어들려 했지만 이강민 총장의 수행원 한 명이 조용히 한 발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제지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남 김동혁 씨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민준혁을 능력 없는 무능한 매형이라 업신여겨왔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장면은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피로 연장 한편에 앉아있던 재계 관계자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혁에게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엔지니어링 부사장 오세창 씨, 한성금융그룹 이사 강명철 씨. 이들은 조용하지만 뚜렷하게 민준혁을 향해 먼저 예를 표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장인 김태식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총장 쪽으로 다가서려 했습니다. 총장님, 저희 사위를 아시는지요? 이강민 총장은 김태식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알다마다요. 그 짧은 대답에 김태식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이강민 총장의 수행원이 피로 연장을 천천히 둘러보다 박순자 씨 곁으로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위분을 명절마다 창고에서 주무시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들릴 듯 말 듯 퍼져나갔고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처가 쪽 친척 몇 명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순자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아니, 그건 집안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행원은 아무 말 없이 물러섰습니다. 아내 서연 씨는 이 상황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감을 잡지 못한 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혁은 시선을 이강민 총장에게 고정한 채 낮게 말했습니다. 총장님, 오늘은 처형 결혼식입니다. 이강민 총장이 고개를 들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강민 총장은 일어선 채로 피로 연장 전체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려 있었습니다. 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사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민준혁 씨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부터 저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금융 수사에 협조해 온 분입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지난해 우리가 기소한 37건의 금융범죄 수사는 불가능했습니다. 피로 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객 중에 금성물산 전 임원 출신 지인을 둔 처가 쪽 친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설마 그 민준혁 박사님인가요? 옆자리의 재계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내 금융범죄 추적 분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분입니다. 처남 김동혁 씨가 자기도 모르게 의자를 뒤로 밀며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3년 전 사업 자금 문제로 불법 차용증 서류를 꾸민 일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일은 아주 조용히 묻어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총장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장모 박순자 씨는 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 의자를 잡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태양엔지니어링 부사장 오세창 씨가 일어서서 민준혁에게 직접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난번 도움 덕분에 저희 회사가 살았습니다. 한성금융그룹 이사 강명철 씨도 뒤이어 다가왔습니다. 결혼하셨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모님이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내 서연 씨가 그 말을 들으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3년 동안 남편의 직업에 대해 제대로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변변한 직장 하나 없는 남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민준혁은 아내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서연 씨는 그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남 김동혁 씨가 피로 연장 문 쪽으로 슬그머니 자리를 이동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강민 총장의 수행원 한 명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십시오. 김동혁 씨의 발이 멈췄습니다. 장인 김태식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빈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강민 총장이 장인 김태식 씨를 향해 직접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로 연장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 어른,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태식 씨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추석마다 사위분을 창고에서 주무시게 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 질문은 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피로 연장 전체가 고요했기에 그 말은 200명의 귀에 선명하게 닿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설마 라는 말이 테이블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김태식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고라면 어떤 창고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행원이 덧붙였습니다. 쓰레기 집화장 옆에 붙어 있는 시멘트 창고라고 들었습니다만. 처가 쪽 친척 어른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야, 그게 무슨 말이냐? 박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로 연장에 함께한 처가 사업 파트너 2명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동혁 씨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김동혁 씨가 3년 전부터 함께 진행해온 부동산 개발 사업의 공동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수행원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동혁 씨, 저희 쪽에서 연락드릴 게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중에 한번 나와주시면 됩니다. 김동혁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내 서연 씨가 남편 민준혁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민준혁은 그 손을 꼭 받아쥐며 아내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장모 박순자 씨가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처가 친척 한 명이 황급히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순자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서 나온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처가의 큰딸 김지영 씨는 홀레복을 입은 채 피로 연장 한쪽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이 이렇게 흘러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창고에 재웠다고? 그 남자가 검찰 쪽 일을 했다고? 총장이 직접 왔어? 200명의 눈이 처가 식구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민준혁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강민 총장에게로 다가가 두 손으로 총장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올렸습니다. 총장님, 오늘은 처형 결혼식입니다. 이 자리는 기쁜 날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강민 총장이 민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음이 진짜 준혁 씨답습니다. 총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행원들에게 눈짓을 보낸 후 피로 연장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혁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서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민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서연 씨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추석마다 창고에서 자는 동안 자신은 한 번도 먼저 막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직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눈치를 보며 오빠 눈치를 보며 그 3년을 보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장모 박순자 씨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장인 김태식 씨는 빈 잔을 내려다보며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처남 김동혁 씨는 새벽에 잠이 깬 사람처럼 두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처가 친척 어른들이 조용히 박순자 씨 쪽으로 다가가 몇 마디 낮게 나누다 자리를 떴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박순자 씨의 어깨가 더 깊이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피로연은 어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처형 김지영 씨는 민준혁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제 미안해요. 나도 몰랐어요. 민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형 결혼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복하게 마무리하세요. 그 말에 김지영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피로연이 끝난 후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건 처가 식구들과 민준혁 부부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막이 넓고 조용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열흘 뒤 경제 전문 채널 뉴스 화면에 한 줄의 자막이 흘렀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동혁디벨로퍼 대표 김동혁 씨 불법 차용 계약 혐의로 검찰 조사 착수. 처남 김동혁 씨는 그날 오전 9시에 검찰청 출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은 처가 쪽 친인척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틀 후 장모 박순자 씨와 장인 김태식 씨가 민준혁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순자 씨는 두 손을 모은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태식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혁이 나왔습니다. 박순자 씨가 말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아, 잘못했다. 3년 동안 우리가 너무했어. 민준혁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박순자 씨의 어깨가 더 크게 떨렸습니다. 민준혁은 장모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처남 김동혁 씨는 이틀 후 민준혁을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게 여위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매형, 나 살려줘. 민준혁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혁 씨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수사는 수사대로 가야 해. 그게 맞는 거야. 김동혁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준혁과 아내 서연 씨는 그 이후로 처가와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민준혁과 서연 씨는 처가 본체 근처 마을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마당 끝쪽에 낡은 창고가 보였습니다. 한쪽 문이 삐걱이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그 창고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민준혁도 멈췄습니다. 여기서 잔 거예요. 3번 추석을. 민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로. 민준혁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창고가 우리 시작이었네. 서연 씨가 남편을 바라보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혁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고 문이 다시 한번 삐걱이며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이야기가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그 자리를 지나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